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 계획 잘 짜여져 있을 텐데 과연 이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2015년 말에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가져온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전 계획, 용어도 생소한 분 굉장히 많으실 텐데 50 몇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50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부여한 지역 번호입니다. 네. 그래서 50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한국군의 네. 한반도 전쟁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27, 29 이런 거는 네. 어떤 그 시나리오에 따른 전쟁 계획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고요. 네. 이를테면 이제 50, 27 같은 경우는 네. 북한과의 전면전, 네.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했을 때 네.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고 다시 역습을 해서 네. 통일을 이루어내는 네. 한국군 주도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5027이고요. 네. 예. 이제 5029 같은 경우는 네. 북한 급변 사태, 그 김정은의 유고 또는 핵물질을 어떤 그 테러 분자들에게 이렇게 외부로 유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네. 여러 가지 막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 계획이 5029고요. 네. 지금 이제 5015 같은 경우는 전자권 전환을 우리 2015년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015는 전자권 전환이 2015년에 되니까 네. 그걸 상징적으로 해서 5015라고 붙여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네.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하면 네.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합니다. 5027, 작게 5027입니다. 전면적인 남침을 하고 그걸 우리가 다 막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리가 뭐 어디 그 서울까지 뒤로 밀려서 그 사이에 미군이 들어와서 다시 뭐 치고 올라가고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 한국군이 강하기 때문에 네. 휴전선, GOP라고 하죠. 거기서 네. 북한의 전면 남침을 그대로 다 막아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제7기동군단이라고 있어요. 네. 군에. 네. 그 제7기동군단하고 미국의 3해병 원정군 네.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 해병대 대원들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주한미 2사단 네.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 본토에서 와야 할 제4기계화 보병사단 우리 제7군단하고 해서 순식간에 역습을 해서 평양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점령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보병사단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병사단들이 평양 그리고 또 이제 산악 지역인 개마고원 쪽으로 네, 가서 네. 안정화 작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갑자기 북한의 장사정포가 포탄이 서울을 향해 날아온다거나 네. 중거리 미사일, 노동 미사일 같은 게 발사될 때 네. 우리가 초기에 잘 대응할까 네.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핵무기까지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자주 썼던 용어인데 킬체인이라는 개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징후만 보이면은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게 가능할지. 우리 국방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킬체인은 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명확한 징후가 있을 때 선제 타격한다는 것입니다. 킬체인의 첫 번째 단계는 탐지입니다. 네. 북한이 우리를 전면 어떤 그 기습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걸 탐지를 해야 되겠죠. 네. 그 탐지를 하면은 그것이 진짜 이게 진짜로 할 모양인가 아니면은 그냥 한번 연습을 훈련을 하는 것인가 이걸 그러게요.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걸 판단이 이건 진짜다라고 서면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 결심은 우리 뭐 외교안보 라인과 대통령 모든 사람이 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 결심을 한 후면 신속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데 30분 내에 국방부는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왜 30분인가 하면은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같은 그런 이동식 발사대에 네. 탑재된 미사일들이 네. 미사일을 이렇게 세워서 네. 연료를 주입하고 네. 산화제를 넣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발사를 하기까지 한 40분이 걸립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그 40분 전에 30분 만에 타격을 하면은 이 스커드나 노동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타격을 해서 다 없애버리면 우리는 공격을 안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30분 만에 킬체인을 완료를 하겠다. 예, 네. 지난번에 그래서 공개한 게 순항 미사일 맞습니까? 순항 미사일이죠. 예, 그거는 적절합니까? 그럼 말씀하신 30분 내에 타격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킬체인과는 다른 응징 보복 차원이고 킬체인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선제 타격해서 완전히 다 부셔버리겠다는 것이지 예.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북한의 그 지휘소 같은 네. 또는 네. 장사정포 뭐 이런 것을 타격하는 건 킬체인하고는 다르고요. 예. 그런데 저번에 공개한 그 순항 미사일은 날아가는 데만 해도 한 40분씩 이렇게 걸리거든요. 여기에 민항기 수준으로 날아가니까 시속 한 950km입니다. 그럼 30분 안에 그거는 순항 미사일 그때 공개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킬체인하고는 관계 없는데 아마도 그때 북한 이제 핵 실험을 하고 우리 국민들 안보 불안이 불안하니까. 높아지니까 국방부로서는 뭔가라도 좀 보여줘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사실은 좀 종목이 달랐죠.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돼서 그걸 늦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뭐 핵무장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권 전환을 늦추는 것은 그것은 그럴 수만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굉장히 극보수인가 극우파인가 또는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구 꼴통인가 뭐 인터넷에서 막 그런 이야기도 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현역 군인들 또는 예비역 군인들은 이런 저와 같은 말들을 하죠. 네. 즉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이 분야를 알게 되면 결국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네. 전자권을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 국익에 도움된다. 예. 사석에서는 저와 비슷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